한인 동포 사회의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확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 경제심리 악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과 세계 경제의 동시 침체를 경고해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방침이 모두 사라져가는 반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올 겨울 더 위험한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10월 15일 뉴저지 추석 대잔치 개최를 앞두고 이창원 신임회장 주도 아래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범죄 건수가 5개월 연속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한인 동포 사회의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 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종합적, 체계적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어제 저녁 한인 동포사회에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오랜 수건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널리 알리며 동포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포 여러분 덕분이므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 중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외동포청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정부 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설립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심리 악화와 중국 위안화 악세 등 복합적 요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성 점검과 시사점, 경내 심리 악화 및 위안화 약세도 환율 급등의 주요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원 달러 환율 상승세는 경제 심리 악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원화 약세를 단순히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 악화 의미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지난달 22일 1,400원대로 올라선 뒤 2주가 넘도록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1,442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원은 무엇보다 시장 참가자들의 경제 심리 악화가 원화 가치 절하의 주요 배경으로 봤습니다. 일례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뉴스 심리지수가 지난달 중순 90 수준으로 하락해 기준치인 100을 밑돌자 지난달 22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던 것입니다. 원화가 동조하는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원달러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중국 경제가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최근 위안화 가치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포치가 무너질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구원 분석 결과 위안 달러 환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은 0.4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악화된 점도 환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최근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지난 8월 경상수지는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서 3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원은 외환당국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가 원화 약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국내 경제의 기초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수지, 경상수지 등 대외 거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먼 최고 경영자는 내년 중반경 미국과 세계 경제가 동시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제이미 다이먼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제가 현재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경제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우 심각한 역풍이 불면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세계 경제가 모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영향,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알려지지 않은 양적 긴축 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매우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이먼은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미국을 경기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인 것은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20%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가로 20%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두 번째 20% 하락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이먼은 지난 6월 투자자들에게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며 현재는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만 허리케인이 경미할지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부분의 방역 방침이 사려져 가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올 겨울 더 위험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겨울 더 위험한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일 CNBC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이날 감염이나 백신 접종에서 얻은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뉴욕주 23명을 포함 345명으로 올해 2월 3월에 1000명에서 250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겨울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항상 있다. 우리가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신경한 언사라고 지적한 후 올겨울 새롭고 전염성이 더 강한 변종이 출현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확산세가 주춤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그해 겨울 기록적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가 이날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주 보고된 환자의 79.2%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에 감염됐습니다. BA.5가 여전히 우세종이지만 BA.5와 비슷한 시점에 출현한 BA.4에서 파생된 BA.4.6의 확산이 예사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BA.4.6의 점유율은 지난주 13.6%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주 12.7%보다 0.9%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BA.4.6을 포함한 새로운 하위 변이들은 BA.5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더 강한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미크론 방어에 특화된 부스터샷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건당국이 특정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주요 변종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및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개발했고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해 지난달 이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연례축제인 추석대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 개막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는 주민들께 한가위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존과 달라질 모습에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사회의 최대 연례 행사인 뉴저지 추석대잔치가 오는 10월 1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창헌 신임 회장의 주도 아래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개막을 약 4일여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경 뉴저지 한인회에 미국 최초의 수제 막걸리 회사인 마쿠사가 후원한 마쿠 200여 캔이 도착했습니다. 약 2시간 뒤에는 이창헌 회장이 직접 리틀페리에 위치한 롯데주류 미주법인의 뉴저지 홀세일러를 방문해 소주 300여 병과 판촉물을 전달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축제에서 진행되는 우리나라 술 테마 부스인 브루딩 코리아를 위해 자사 제품들을 쾌척했습니다. 오후 2시경 역시 이 회장이 직접 농심 아메리카의 포트리 사무실을 방문해 순김치 컵라면 600여 개를 전달받았습니다. 농심 아메리카가 후원한 컵라면 박스들은 경품 상품 또는 게임 우승 상품 등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으로부터 한국 왕복 항공권 티켓 2장을 수령할 예정이며 아리랑 김치로부터 20불 선물권 30장을 받았습니다. 역시 경품 추첨 상품으로 배정됩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됐으니 진정으로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와 청소년,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미니게임과 크고 작은 우승 상품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특히 K-팝 댄스 콘테스트의 경우 총 우승 상금이 1만 불로 높은 예선 참가율을 보였고 총 1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별했습니다.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동포 노래자랑 역시 어느 때보다 큰 상품들이 배정돼 본선 무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는 한식, 비한식류의 푸드트럭 및 벤더와 태권도, 사물놀이, 라인댄스, 한국무용 등 화려한 무대 공연들이 동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애덤스 정부가 출범일부터 지속적으로 뉴욕시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뉴욕시 범죄 건수가 오히려 역행해 5개월 연속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범죄 건수가 5개월 연속 1만 건 이상을 기록해 공공안전 및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7일 발표한 2022년 9월 유형별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한 1만 1,0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이래 5개월 연속 1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4개월 연속 1만 1천 건을 넘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총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범죄 건수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절도가 1,40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 급증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절도가 1,2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5%, 중절도가 4,562건으로 21.3% 증가, 강도는 1,5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4%, 강간은 145건으로 10.7% 각각 증가했습니다. 한편 살인과 폭행은 감소했습니다. 살인은 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5%, 폭행은 2,189건으로 1.3% 각각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간 MTA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는 19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반면 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는 485건으로 전년 대비 4.7%, 총격 사건은 118건으로 전년 대비 13.2%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편 증오범죄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아시안 증오범죄는 감소했습니다. 9월 한 달간 뉴욕 시내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56건으로 전년 47건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탑50 안에 한인 밀집타운인 포트리를 포함해 뉴저지 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머니 매거진이 발표한 2022년 살기 좋은 타운 순위에 따르면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 중 하나로 꼽히는 포트리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머니 매거진은 포트리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식당이 많고 서점, 식료품점, 뷰티 서플라이, 노래방 등 한인 상권이 자랑거리라며 고급 아파트 건물로 속속 들어서는 등 주거 환경도 좋고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포트리와 더불어 저지시티가 10위, 모리스타운이 3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있는 글렌코브가 37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공화당 후보인 리 젤딘 하원 의원이 롱아일랜드의 자택 앞에서 일요일인 9일 모르는 사람들 2명이 총격을 당했지만 자기 가족들은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젤딘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그의 자택 아래와 근처 나무 숲속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총격 당시 젤딘 의원 부부는 집에 없었지만 10대 딸이 집에 있었고 총소리가 2차례 들리자 딸은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911에 신고 전화를 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은 많이 놀랐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젤딘 의원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탄 중 한 발은 딸들이 앉아있던 부엌 테이블에서 바로 9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의원 저택의 보안 카메라를 조사 중이며 총에 맞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총격범이 누구인지 누가 시신들을 처음 발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를 기록하자 각종 상점에서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미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고가의 보석이나 편의점 카운터 뒤 몇 가지 품목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익숙하지만 최근에는 비누, 아이스크림, 세제 등 생필품까지 잠금 장치를 하는 상점이 늘고 있습니다. 40년 내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생긴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각종 소매업체들은 좀도둑 증가로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산업협회의 부대표인 리자 르브루노는 예전에는 개인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소매 범죄 조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생필품을 훔치고 있으며 이를 되파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홈디포의 이사인 마이크 콤브는 조직적인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며 확실히 회사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스트바이의 최고 경영자는 소매 절도의 영향이 회사 재무제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부의 불평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꼽았으며 우리는 조직화된 소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다층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콜럼버스의 날은 1492년 10월 12일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날로 미국의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콜럼버스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고 원주민 저항의 날로 기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대신 미국의 초창기 윤곽을 형성했던 원주민들을 기리는 날로 성격을 바꾸자는 취지로 원주민의 날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날 퍼레이드를 위해 맨해튼 5번가를 행진했으며 캐시 오컬 주지사도 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